빨리 내려가지고 택스 리펀을 빛의 속도로 해야 돼요. 일사천리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국 분들이 이곳 이탈리아로 자유여행을 오셨을 때 지난번에는 택시 탈 때 주의하셔야 될 점하고 그 다음 지하철 편도 알아봤고요. 또 최근에는 버스 편도 알아봤는데 오늘은 한국 분들이 이곳 이탈리아에 오셔서 기차 탈 때 정확히는 고속열차인데 한국의 KTX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유럽의 유로스타, 이탈리아는 프레치아로사라고 그 빨간 색깔 기차가 있는데요. 이거를 타고 주로 많은 분들이 좀 장거리 이동하실 때, 예를 들면은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도시인 피렌체, 이 거리가 한 300km 되거든요. 그리고 피렌체에서 이곳 로마로 내려오실 때 또 이 거리도 한 300km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로는 빨리 가도 한 3시간 반 정도 가는 편이고 기차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면 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많은 세이브를 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유여행을 오셨을 때 기차를 타고 이탈리아 전국 여행을 하실 때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한국 분들이 유럽에 왔는데 유럽이 선진국이니까 마치 한국처럼 그런 치안 환경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예를 들면은 한국은 뭐 KTX에서 내가 짐 올려놓고 잠을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뭐 짐도 안 가져가고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유럽에서 해봤더니 짐이 없어져 있더라. 이처럼 유럽하고 한국은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한국 분들이 이곳 이탈리아에 오셔서 놀란 반응을 보이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또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에 오셔가지고 기차 탈 때 주의하셔야 될 점, 또 준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총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제가 한국에서 KTX 기차를 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유럽은 딜레이가 진짜 밥 먹듯이 합니다. 정말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차 같은 경우에도 딜레이가 굉장히 잦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국 분들이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차를 놓칩니다. 제 손님들도 많이 놓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국에서 신혼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로마 시내 투어를 하곤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왔다 하면은 가장 많이 도는 코스가 한국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로 입국을 하시고 프랑스 파리에서 스위스 들렸다가 이제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랑 로마 투어를 하고 좀 자유시간이 남는 분들은 남부 투어도 가시고 다시 로마로 와서 한국으로 가는 그런 코스가 가장 많은데 주로 이제 기차 타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서 피렌체로 와야 돼요. 근데 이 기차가 딜레이가 됐네? 딜레이가 정말 자주 됩니다. 한 3대 중 1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그 딜레이는 5분, 10분, 15분 계속 늘어나요. 5분 딜레이 된다 그래서 5분 정도 기다릴 수 있지 하고 기다리는데 또 딜레이가 된대. 10분, 15분, 20분. 그렇게 정말 제가 오래 기다려 본 거는 300분. 그거는 이제 뭐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이거는 캔슬된 거죠.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탈리아는 한국처럼 제설 작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여기 로마도 완전 다 자동차들 이탈리아가 자동차 꼬리물기 사고 1등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좀 가깝게 운전하고 그래서 눈이 거의 안 오는데 눈이 왔다 하면은 한국처럼 그런 제설 작업을 빨리빨리 못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기차도 그때 눈이 왔을 때 제가 300분 기다려봤거든요. 300분 기다리면 미치죠, 사람이 진짜로. 근데 거의 사실상 그건 캔슬됐다고 보면 되고 결국에는 차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동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딜레이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딜레이는 좋아. 어찌됐든 내가 그거를 안전하게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우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딜레이를 한답시고 내가 기다려야 되는 플랫폼이 예를 들면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 플랫폼에 늦더라도 기차가 온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늦더라도 플랫폼 1에 기차가 온다. 그러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플랫폼 1에서. 근데 이건 여러분 유럽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 딜레이 방송이 계속 나온다는 뜻은 그 기차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1에 이 기차가 온다고 방송을 했는데 나중 때 봤더니 이게 플랫폼이 진짜 심할 경우에는 5분 남겨놓고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방송을 합니다. 영어로든 이태리 말로든 방송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한국 분들이 플랫폼 1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1에서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 그 고객의 부주의로 넘어갈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딜레이 된 거는 뭐 여행사 잘못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여행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책임을 안 지는 걸로 알고 있고 막말로 내가 여행사를 안 끼고 자유여행으로 왔다. 근데 분명히 방송을 했는데
내가 방송을 놓치고 또는 이어폰 끼고 노래 듣고 있다 그걸 못 듣고 아니 플랫폼 1에 온다며 근데 왜 안 와? 이러고 그 기차를 놓치면은 그거는 100%그 기차를 타셔야 되는 분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100% 공감하는 건데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은 말 못하면은 좀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점잖으신 분들이 좀 말도 적고 굉장히 좀 이렇게 눈빛으로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점잖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점잖으신 분이다. 정말 그 아우라에서 그 인생의 그런 지혜 그런 게 느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 이런 교육을 저도 책 같은 거에서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유럽은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당장 교육 시스템만 해도 우리처럼 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쓰는 시험이 아니라 거의 다 오랄 시험이에요. 인터뷰 시험. 예를 들어서 마이클 포터의 경영 이론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은 그 시험을 못 보겠죠? 마찬가지로 일상에서도 플랫폼이 바뀌었다. 그럼 그걸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이 대처를 해 나가야 돼요. 또는 거기 현지 직원분들이 계신데 제가 물어볼 수 있죠. 지금 플랫폼 어쩌고저쩌고 들은 것 같은데 내가 이 기차 편명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거 바뀌었다. 이쪽으로 가라. 알려주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무조건 내가 적극적으로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영어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현지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좀 어렵더라도 이제 몸으로 표현하면서 보여주면서 어딨냐 플리즈 하면은 이제 알려주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손해보는 일이 없다. 요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딜레이가 되게 자주 되고 딜레이가 되면서 플랫폼이 자주 바뀐다. 자, 두 번째로 한국 분들이 이제 이탈리아나 유럽에 오셨을 때 좀 당황하실 법한 또는 문화적으로 놀랄 법한 것은 바로 위생입니다. 기차 위생인데 이게 위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넓게 잡아봤을 때는 환경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유럽 기차 환경도 나쁘진 않아요. 절대 나쁘진 않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쾌적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일평생 한국 물만 마셨는데 한국 물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유럽에 와서 유럽 물을 마셨는데 물론 유럽도 굉장히 깨끗해요. 알프스 산맥, 에비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물들 많죠. 좋은 물들이 많은데 그 비싼 에비앙을 먹었는데 막 알러지가 나. 몸이 안 받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설사를 해. 그런 식으로 물만 바뀌어도 물 환경만 바뀌어도 한국 분들 중에서 예민한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몸에서 즉각적으로 이상 반응이 일어나요. 한 번은 제 손님이 이제 스위스에서 기차를 타고 로마까지 쭉 내려오는 일정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환승을 했죠. 바꿔 타긴 했는데 로마까지 내려오시고 다음날 이제 저랑 같이 투어를 하는 그때의 한 쌍이었거든요. 그런 일정이었는데 이분들이 기차에서 아무것도 안 털리고 잘 왔어요. 호텔에 잘 오셔가지고 잘 쉬셨는데 다음날 제가 미팅하러 이제 9시에 딱 갔는데 거기 신랑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출발하시죠 했는데 그 신랑님이 좀 긴장도 하시고 식은땀도 흘리시고 좀 어둡더라고요. 이 얼굴이.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뭐 무슨 일 있으신지 호텔이 별로였냐 이제 물론 내가 잡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물어봤죠. 근데 그 신랑님이 바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혹시 여행해야 되는 그 커플들이 몇 쌍이나 있냐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두 분만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유쾌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면은 정말 죄송한데 그 신부님이 스위스에서 내려오다가 뭐에 물린 것 같대요. 여기가 완전 알러지로 도배가 돼가지고 그날 이제 약국 가가지고 일단은 응급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응급조치 정도로 안 돼가지고 이 형이 그러면 오늘 우리 투어를 포기하고 지금 자기가 그 신부를 위해서 일정이 남아있지만 이분들 다음날 남부도 가야 되거든요. 남부 투어, 그 이쁘다는 남부 투어도 가야 되는데 이제 알러지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표를 좀 땡겨가지고 지금 사실 이게 땡겨지면은 제가 알기로 환불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보태주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내면서까지 지금 귀국할 생각하고 있다. 근데 로마 출발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저녁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드님 죄송한데 신부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응급실 가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막 저간에 정리를 하는 거죠. 응급실? 그럼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야.
차로 모셔다 드리고 융통성 있게 해결하자. 왜냐면 응급실 이거 부르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가 있으니까 차로 이제 제일 가까운 그 안드레아 병원, 앤드류 병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절차를 밟고 했는데,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정말 이탈리아 응급실에서 대우받았던 이야기는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귀국하셨어요. 이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던 라이브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 분들이 물만 바뀌어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스위스에서 내려오다가 뭐에 물린 것 같아. 근데 응급실까지 갈 정도로 이런 데에 막 알러지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탈리아 병원에서도 그 기차 안에서 뭐에 물린 것 같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뭘 잘못 먹고 나는 그런 알러지가 아닌 것 같다고 그 응급실에서도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뭐에 물리고 또 그런 것에 피부가 좀 약하신 분들은 막 뭐가 나는 거죠. 빨갛게. 몸에만 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막 나요. 목까지 타고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 중에서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 기차가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타세요. 이탈리아 이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차는 뭐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탔을지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물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겠죠. 근데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이분처럼 아름다운 신혼여행의 일정을 중간에 포기해야 될 정도로 아쉬웠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그런 알러지 관련된 약들을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 한 분 케이스세요. 제가 이 다음으로 다른 분들 중에서 알러지가 있었다는 분은 있었네요. 꽤 있었네요. 응급실만 안 갔지 제가 약국은 꽤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꽤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여행하기 전에 약국을 많이 갔네요. 감기약 때문에도 갔고, 또 이 피부 관련된 것 때문에도 갔고, 또 호텔에 찐득이가 있다고 이 호텔이 항상 컴플레인이 많이 나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잡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막 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최대한 해결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진드기 약을 사온 적도 있는데, 아무튼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오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아까 전에 신혼부부 분들이 이제 프랑스 파리 북쪽에서 로마로 남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주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마디로 로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가 픽업을 나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앉진 않고요. 인사하고 이제 호텔로 모셔드리고 저랑 투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렌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피렌체 올라가시고 이제 베네치아 가시고 스위스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인들의 순발력에 많은 외국인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차로 이제 위에 북한이 있다 보니까 기차로 국경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화 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에 오셔서 문화의 다른 점 때문에 문화 충격을 받는 세 번째는 바로 텍스 리펀 시스템입니다. 이 텍스 리펀이 정말 어지러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공항에서 주차 가격이 너무 나와서 실제로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걸 내려가지고 표를 기다리고 티켓팅 기다리고 짐 무게 재고 텍스 리펀 도와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드리고 바로 가는 편인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셔가지고 제가 이 북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1번 이렇게 하시고 2번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메모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로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공항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에서 주로 이제 피렌체에서 많이 사시거든요. 명품을 더몰 같은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일반적인 신혼여행 오신 분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더몰에서 구찌, 프라다, 몽클레어 막 삽니다. 막 사고 이제 텍스 리펀 작성을 하죠. 근데 이분들이 이탈리아를 보시고 스위스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갑니다. 이 경우가 정말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텍스 리펀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내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3개국을 여행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순서가 다시 할게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세 국은 유럽이기 때문에 내가 프랑스에서 루이비통 샀어. 그리고 스페인에서 이런저런 거 사서 텍스 리펀 용지를 받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 텍스 리펀 종이를 구찌 프라다를 통해서 받았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앞서 프랑스랑 스페인에서 받은 그 텍스 리펀 종이를 모두 다 이탈리아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왜냐? 이 세 개의 나라는 유럽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텍스 리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스위스는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중립국가입니다. 중립이에요. 나는 유로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도 아니야. 이제 지리적으로는 유로라고 보죠, 우리가. 근데 정식적인 유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화폐도 다르고 또 이제 유럽 공동체끼리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예요.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폐가 달랐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영국이 양다리 걸친다. 유로의 그런 이점은 다 받고 화폐는 자기들 거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긴 하는데 아무튼 최근에는 완전히 블랙시트까지 해버렸죠. 그래서 영국도 어찌 보면 유럽이라고 볼 수가 없는,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라고 볼 수 없는데 스위스에서는 솔직히 명품을 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탈리아 여행 와서 신혼여행 왔는데 왕창 샀어. 그리고 스위스로 넘어가가지고 스위스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가면 돼요. 근데 스위스 공항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산 구찌, 프라다, 펜디, 텍스 리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유럽이 아니니까. 그 말은 즉슨 스위스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니? 그러면 스위스에서 산 건 해줄게. 근데 이탈리아에서 산 거는 너희들이 이탈리아에서 텍스 리펀을 받아와야 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스위스로 넘어갈 때 이탈리아랑 스위스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까지 왔는데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인터라켄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케이스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기차를 탄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국경선을 넘기 전에, 스위스로 들어가기 전에 기차역에 딱 서가지고 내릴 사람 내리고 탈 사람 타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기차는 스위스로 진입을 하는 건데 그 기차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빛의 속도로 내려가지고 텍스 리펀을 받고 그 기차를 타고 다시 스위스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막말로 그 도가나 그 세관 줄이 길면은 기차를 놓치고 텍스 리펀을 받거나 아니면은 텍스 리펀은 포기해야 되는, 정말 이 텍스 리펀이 11.5% 정도 되는데 구찌 프라다 같은 경우에 많이 사면 이제 막 100만 원, 많이 사면 1000만 원도 나오니까 10분의 1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빨리 내려가지고 텍스 리펀을 빛의 속도로 해야 돼요. 일사천리로. 여기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놀란다는 거죠. 왜냐? 기차를 막말로 놓치면 안 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신부나 신랑분 중에서 영어를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이 텍스 리펀 용지하고 구찌 프라다 가방, 예를 들면 뭐 그 가방들이 캐리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캐리어를 갖고 내려가지고 빨리빨리 그걸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신랑이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신부는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막 빨리빨리 자기야, 빨리빨리 자기야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뭐 하는 거지? 봤더니 신랑이 저기서 빛의 속도로 세관에서 텍스 리펀을 받고 있고 그거를 타야 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완전 리얼한 볼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미국 사람이야. 근데 이탈리아 여행하고 스위스 가야 돼. 근데 스위스에서 나가기 전에 이탈리아에서 산 것들을 텍스 리펀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냥 슬리퍼 짝짝 끌고 가면서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비행기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1분 1초를 다퉈야 되고 돈 다 받았는데 기차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이제 신부님이 잠깐만 하겠죠? 아무튼 유럽 기차는요, 이 텍스 리펀 때문에도 좀 많은 분들이 문화적인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모신 손님분들은, 저는 이제 로마에서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틀만 제가 하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끝나는데, 제가 모신 손님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텍스 리펀을 잘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제가 하는 거는 거의 없죠. 그냥 비상 연락망, 저한테 연락해라, 무슨 일 있으면. 그게 전부인데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은 없고 그냥 다 곧잘 하셨어요. 아무튼 유럽은 기차도 이렇게 스페타클한 일들이 많다. 네 번째는 여러분, 치안 환경인데 그 한국하고 이탈리아하고 진짜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지하철, 버스 항상 치안 환경이 한국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차에서는 좀 방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기차를 타러 가기 전에 그 바우처, 티켓을 보여줘야 일단은 첫 번째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소매치기나 좀도둑들한테 비교적 조금 더 이렇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종 이제 소매치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최근에 좀 많이 도는 수법이 있어요. 이제 소매치기범들도 그거죠.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왔다 하면은 명품들 막 엄청 사고 실제로 이것도 많이 가져오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많이 도와주는 편이다. 사람들이 좀 착하다. 요거를 알고
이용하는 그런 새로운 소매치기가 생겼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경험한 거를 말씀드려보자면은, 제가 이제 기차에 탔어요. 기차를 타고 이제 짐을 올리고, 기차는 한 5분 정도 씁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쓰는데, 제가 짐을 딱 올리고 이제 거기 딱 앉았는데 누가 와요. 저한테 외국인이 옵니다. 그리고 야, 네 자리 여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표를 보여줍니다. 사실 여기서 이분의 표만 자세히 봐도 이게 페이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멀쩡한 외국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외국말로 네 자리 여기 아니래 너 하면서 뭐라고 막 해. 그럼 일단 내가 무슨 말이 하면서 막 보죠 이거를. 근데 봐도 잘 모르겠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팔로우 미를 해요. 네 자리 이쪽이라고, 네 자리는 저쪽이다. 그러면서 나보고 오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짐을 위에 놨잖아요. 선번에 놨는데, 그러면 이분이 짐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오라니까 갔죠. 갔는데 너무 허무한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뭐 하는 거냐, 무슨 소리냐, 이거 내 자리가 아까 거기 맞다. 그러면 이제 그 외국 사람이 쇼를 하는 거죠. 표를 보더니 거기 내 자리인데 하고 봤는데, 이 편명은 맞는데 알고 봤더니 지난 기차였던 거야. 한마디로 놓친 거죠. 이전 시간대의 기차표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외국인이 마치 자기는 패닉이 온 거 마냥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나갔더래요. 그랬더니 이 한국분은 기분 나쁘죠. 똥개 훈련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고 좌석으로 돌아갔는데 가방이 없다. 내려서 봤더니 내 짐도 없고 아무도 없어. 한마디로 당한 거죠. 이게 여러분, 물론 이 한국분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은 당하지 않을 법한 그런 수법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신혼여행으로 예를 들면은, 신부님은 우리 좌석, 짐이 있는 칸을 지키고, 신랑님이 이 외국인이 뭐라고 하는 건가 하고 따라가 봤는데 페이크네?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신부님이 짐을 지켰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한 명이 데려가죠? 다른 한 명이 또 와가지고 야, 너 여기서 뭐하니? 여기 네 자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신부님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 손님이 이런 걸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 피해는 그분들이 제일 치명적이겠지만, 저도 약간의 피해가 있고, 또 한국 여행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가지고 제가 로마인 해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또는 도와준다고 해도 유럽에서는 진짜 한국분들 인성에 있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누가 도와달래. 그러면 한국 정서상, 한국분들의 그런 정서상 도와주는 게 맞죠. 제가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저기 앞에서 짐 올려야 되는데 나보고 잠깐 와서 도와달래. 그런 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주변에 사람들 많은데 왜 동양인인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탈리아 사람이고 현지인이라면 물어볼 수 있겠죠. 막말로 내가 KTX를 탔어. 외국인이 나한테 도와달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왔고 외국인이 어려워하면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도 당신처럼 똑같은 외국인의 신분인데 왜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그럴 땐 여러분 냉철하게 미안하다, I'm busy, 그냥 내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유럽은 굉장히 좀 개인 플레이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문화를 따른다 그래서 잘못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심지어 저희 신혼부부분들만 해도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막 도와달라고 하면 여자 셋이 왔는데 짐을 못 올려. 이게 막 20kg 나가니까. 그럼 신랑 형이 이제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또 멋있게 또 보이고 할 수 있잖아요. 막 팔 걷어가지고 으라차해가지고 도와주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살 떨리면서 아무것도 안 당하셨죠? 문제 없었죠? 그러니까 괜찮았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말이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으면 웬만하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선이 아니면은 도움 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라. 왜냐면은 그런 한국인들의 고운 심성,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썰에 대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은, 그럼 이제 그분들이 알겠다고 다음엔 주의하겠다 이야기를 하시곤 하는데,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왜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치안을 보고, 예를 들면 뭐 지하철 선반에 내 서류 가방을 넣어놓고 그냥 자도 안 가져간다, 이런 거 놀라죠. 이런 거 놀라는 게, 한국분들은 외국인들 더 놀라고, 우리나라 그 치안 좋은 거 이제 알았나? 근데 여러분, 이런 유럽의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치안 환경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한국 분들이 유럽에 여행을 오셨다면 여기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조금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행을 오셨을 때, 해외여행 왔을 때 비가 오든 뭐 사진을 잘 못 찍든 여행에 트러블이 생기든 뭐 다 감수할 수 있어. 대신 내 여권하고 지갑 또는 신용카드가 안 털리기만 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좀 온다. 그럼 비 오는 감성대로 즐기는 거고, 음식이 좀 맛이 없다. 그러면 다음에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지갑 털려, 여권 털려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 나라에 대해서 아마 평생 좋은 기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가장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권 안 털리고 지갑 안 털리고 무사히 이 여행을 마치고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여행의 만족도는 다 달라요. 파리 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명성하고 달라. 로마 왔더니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무사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이제 유럽의 기차에서 이런 신종, 이런 소매치기범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좀 도움을 잘 주고 또 해외 나왔을 때 이거 많이 갖고 오는 게 서양인들보다는 아시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노리기도 하고, 또 한국 분들이 유럽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신혼여행 중에서 세 쌍 중 한 쌍 커플들은 이제 쇼핑하러 온다고 해요. 그만큼 그 캐리어 안에 많은 명품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들, 친구분들 선물들이 있다는 거를 이 외국인들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탈리아 치안환경이 안 좋다, 또 한국이 무조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하고 이탈리아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이거는 유럽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프랑스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프랑스 가서, 프랑스는 더 빡세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의 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4-5명이 붙어서 그거를 제가 털릴 뻔했는데 잘 지켰죠. 이 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유럽 편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유럽이 어쩔 수가 없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명품들을 많이 사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별로야, 한국이 좋아,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탈리아는 이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행 갔을 때 주의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로 이제 한두 분에 대한 이야기, 또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극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굉장히 안전하고, 또 이탈리아 프레치아로사, 이 유로스타 같은 고속 열차를 타면요 굉장히 쾌적해요. 트래픽도 없이, 물론 딜레이는 좀 되지만 진짜 시속 30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피렌체까지 1시간 반이면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또 기차 여행 밖에 이렇게 막 보면서 그런 감성도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한국하고 다른 몇 가지 특징들만 조심하면은 한국 분들이 유럽에 오셔서 정말 잊지 못할 기차 여행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길어지는데, 다음에는 제가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에 오셔서 이제 관광명소 편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까지 대중교통 편을 알아봤으니까 다음 편에는 이제 관광명소에서 한국 분들이 보이시는 특유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영상을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